2023년 3월 28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언 279번째 꼭제는 마태복음 15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듣고 깨달으라. 좀 의역을 하자면요. 들은 것을 잘 깨달으라. 들은 것을 잘 깨달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십니다. 여기 깨닫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쉬니에미입니다. 쉬니에미. 이 말은 쉰과 히에미가 합성된 말입니다. 쉬는 함께를 뜻하죠. 히에미는 놓다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보내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고요. 함께 놓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년 전에 한 말, 10년 전에 한 말, 작년에 한 말, 지금 하는 말, 이 말들을 다 함께 놓고 생각할 때에 진실을 알게 된다. 진실을 깨닫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들은 말들을 다 올려놓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저기 교회 아래쪽에 현수막이 하나 걸렸더라고요. 계묘 국치 외교라고요. 계묘는 올해가 계묘년이죠. 그러니까 올해 일어난 국치일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나 보니까 그 민주당의 하남시 국회의원인 최종윤 씨가 걸어놓은 현수막이더라고요. 2004년에 이미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강제 징집에 대한 민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죠. 그때 정부를 대표해서는 당시 민정수석을 하고 있던 문재인 씨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해찬 씨도 나왔죠. 이해찬 씨가 그때 국무총리를 했는지 뭐 장관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하도 오래돼서요. 아무튼 이해찬 씨는 나중에 국무총리도 지낸 분 아닙니까? 그때 그 특별위원회에서 결론을 어떻게 냈냐면요. 기억이 납니다. 한일 협정 때 이미 다 정리가 된 것으로 봐야 하니 국가에서 그 징집되어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명예보상을 해줌이 마땅하겠다라는 권고안을 만들어서 제출했다고요. 거기에 따라서 노무현 정부에서는 7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명예보상을 해주었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그때 보상을 못 받은 분들인지 아니면 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하다고 생각한 분들인지 몇 분인가가 그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해서 보상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판결문을 1심, 2심에서 졌고요. 1심은 패소했고 2심에서는 기각이 됐는데 대법원에서 변상하라고 보상해주라고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판결을 했고 지금 이제 일본 기업들의 재산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이미 민주당에서 그렇게 처리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배상을 결정하는 대법원 판결문을 제가 읽어보니까 제가 머릿속에 강제징집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떠오르는 이미지하고
그 판결문에 써 있는 내용하고는 이게 맞지가 않더라고요. 강제징집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그냥 지나가는 청년 붙잡아가지고 아니면 집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을 강제로 끌어다가 공장에서 배 타고서 일본에 가서 강제로 일을 시켜야지 이게 강제징집인 것처럼 어감상 그런데요. 그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은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직원 모집 공고를 냈고 거기에 가면은 기술을 배울 수도 있고 또 월급도 많이 준다는 그런 근무 조건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지원을 해서 또 경쟁률이 뭐 있었겠죠. 그래서 합격을 해가지고 일본에 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판결문에는 나오진 않지만 일본은 강제 동원령이 전시 동원령이 발동 중이었어요. 한국은 아니었고요. 조선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조선에서는 모집을 한 겁니다. 일본에서는 그야말로 강제 징집을 한 거고요. 강제 동원, 전시 동원이 내려졌고요. 전시 동원 체제 하에서는 공장을 임의로 떠날 수가 없대요.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거기에 가는 거는 모집 공고를 보고 자기 발로 걸어갔는데 나오는 거는 자유롭지 않았는가 봐요. 그리고 그 판결문 안에 보니까 밥을 조금 줘가지고 늘 배고픔에 시달렸다. 근데 거기에 관해서는 제가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아주 원조 좌파 인사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분의 아버지가 일본에서 그때 공장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그만 부품 공장을 했는데 그때 그 공장에서 막 탈출하선 젊은이들 거기서 마치 그분이 잘 해가지고 조선 땅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셨대요. 근데 그때 보면은 일본 사람 그 기숙사에는 일본 직원들도 있었고 한국 청년들도 있었는데 똑같이 음식을 주었답니다. 이건 팩트예요. 마음대로 나오진 못했는데 그건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똑같았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 분량의 음식을 먹고 배가 고프지 않은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배가 고팠대요.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건 몰랐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 한국 사람들은 밥을 더 줘라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에 비해서 밥을 많이 줬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군대에서도 그랬잖아요. 군대에서 1950년대, 60년대에 군대 간 사람들이요. 얼마나 배가 고팠어요. 근데 서울에서 있다가 간 사람들은 배가 별로 안 고팠어요. 근데 시골에서 농사 짓다 온 사람들이요. 특히 머슴 살다가 오신 청년들, 그 장정들은 엄청 배고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시골에 있는 제가 어릴 때 시골 여름방학 때 가보면은 그 머슴들의 밥그릇은 굉장히 커요. 근데 그것도 밥그릇 높이보다 더 높이 쌓아서 밥을 줬다고요. 그만큼 먹던 사람이 군대 가가지고 도시에서 있는 사람들에 똑같이 밥을 주면은 배고프죠. 그런 일이 그때 기숙사에서 일어난 거더라고요. 분명한 거는 그때 일본에서 부품 공장을 하던 그 유명한 그 좌파 언론인의 아버지의 증언에 의하면 증언이라기보다는 말한 바에 의하면은요,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음식의 양은 같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강제 징집이라기보다는요, 퇴사가 자유롭지 않은 부당한 고용, 부당 처우? 그게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모든 것을 다 올려놓고 생각해야지 깨닫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미국이 2020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날 때요. 그때 미국 국립알러지 전염병 연구소의 소장이 작년 말에 퇴임한 앤서니 파우치 박사였잖아요. 이분이 2000년, 10년 전후에선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연구 논문이 하나 누가 찾아서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희한한 게요. 이 파우치 박사가 현직에 있을 때는 그런 논문이 안 나오더니요. 파우치 박사가 현직을 딱 떠나고 나니까는 옛날에 파우치가 이런 논문 쓴 적이 있다라고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영향력이 굉장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치 보느라고 안 하다가 이제 현역에서 떠나고 나니까 논문 나오는데 거기 논문 내용이 뭐냐면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의 감염병의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 80%의 치료율을 보인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게 핵심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전 명백히 기억나요.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처방해라. 이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앤소니 파우치가 그 트럼프 대통령 옆에 있다가 딱 마이크 잡고 얘기하잖아요. 위험하다. 절대로 쓰면 안 된다. 자기가 논문으로 쓴 걸 갖다 확 뒤집어서 말했죠. 근데 그 논문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야, 전 그때 그 논문 보고요. 제가 이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라는 약은요. 이미 지난 수십 년 동안 관절염에 처방해온 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미 확실하게 검증된 약인데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리고 나서는 그 자기 말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몰아세울 때 파우치가 그런 얘기를 했죠. I am science. 내가 과학이야. 그래서 내 말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건 과학을 반대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은 거죠. 그 사람이요. 네. 여러분, 누군가의 말,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말을 들을 때, 지금 민주당은요, 자기네들이 결정하고 권고하고 명예보상 다 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일본 기업들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판정을 한 그 장본인들이 바로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계묘 국치 이렇게 한 거 보고요. 뭐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야당이나 여당이나 누구나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정직해야만 합니다. 정직해야만 합니다. 정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남이 우리를 어떠한 말로 미혹할지라도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요. 기억해야 되고 연구해야만 합니다. 생각에 게으르면은요. 하와가 뱀에게 휘둘렸듯이, 그리고 아담은 또 생각 없이 하와를 따라갔듯이 그렇게 휘둘립니다. 비진실에 휘둘립니다. 부지런히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자료를 수집해서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진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사람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주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저희가 듣는 것들을 잘 깨닫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관련된 말들을 다 모아서 함께 생각하는 부지런한 사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